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4일 금요일이고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입니다. 간단한 진행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한 6시 조금 넘었어요. 근데 요즘 호치민 쪽은 원래 우기거든요. 그럼 비가 와야 되는데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안 오네요. 내일 들어오시는 남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제 아가씨가 오늘 시골에서 올라와서 도착했습니다. 호치민에 내일 공항에 나가고 내일 나오면 한두 시 정도 될 거예요. 내일 공항으로 같이 나갈 거고. 그리고 한 분, 30대 중후반이신데, 한번 가상 통화 신청하셔가지고, 내일 공항 가기 전에 가상 통화를 하고, 그리고 공항으로 출발해요. 그리고 5월 달에 토픽 공부를 시작하시는 신부님들이 4분 정도 계신데, 그분들은 5월 5일 날, 왜냐하면 5월 1일, 4월 30일, 5월 1일 요때가 여기 황금 연휴예요. 그래서 5월 5일부터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수업 시간은 각자 남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수업 시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카톡을 하시고 통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카톡 교제하시는 분들은 별 이상 없이 카톡 교제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어떤 여자분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각자의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정답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정답은 본인한테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이쁜 사람, 귀여운 여자, 아니면 좋은 재혼,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뭐냐면, 각자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재혼이지만 나는 처혼녀가 좋다. 그럴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책임은 본인이 지시는 겁니다. 그거를 그 여자분이 동의했던 또 아니면 회사에서 그 여자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그거는 어떻게 옆에서 조언을 해드리는 거지 책임은 본인이 지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현실적으로 본인이 50대 중후반에 재혼인데 자기가 20대 초중반에 초혼녀를 만났다? 그럼 거기서 두 분이서 살면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이런 상황들은 회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여자가 동의를 했으니까 한국에 온 거니까 잘못 살면 그 여자 책임이다. 그렇지 않죠. 그건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그렇게 살게 될 줄 그 여자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는 어제도 말했다시피 결혼을 하는 거는 남자분이 결정을 하지만 결혼을 유지하는 거는 여자분이 결정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여자들 인물만 봅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분한테 우리가 당신이 인물만 보고 어쩌고 저쩌고 옆에서 떠들 이유도 없고 떠들어도 그 사람 귀에 안 들어갑니다. 우이돌갱이라고 부르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사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살고 싶지.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하고 살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거에 뭐 이게 맞고, 아니, 그럼 따지면은 우리가 뭐 25세 차이 나면 실패하고 20세 차이 나면 괜찮고 15세 차이 나면 행복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여자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자기한테 맞는 여자인지 아닌지는 누가 아냐? 그거는 본인 자신이 제일 먼저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뭐 회사나 주변 사람의 조언이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결정은 본인이 하시고,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본인이 지십니다. 어떤 분들은 국제결혼 회사가 그러면 아무 책임도 없이 뭘 그렇게 하냐고 그러시는데, 국제결혼 회사가 두 분이 잘 살고 못 사는 거를 해주는 회사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뭐 누구하고 결혼을 할지, 뭐 돈을 얼마를 줄지, 뭐 오늘은 어떻게 밥을 먹을지, 뭐 여자분한테 매달 뭐 용돈을 얼마 줄지, 이걸 국제결혼 회사에서 다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처음부터 있지를 않아. 왜 처음부터 없는 거를 되지도 않는 일을 그걸 바라시는 거겠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주겠다는 회사는 그 회사 자체가 잘못된 거죠. 뭔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특히 저같이 베트남 현지에서 일하는 업체는요, 베트남 현지에서 있을 동안에 신부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신랑분들한테 속이지 않고 알려주는 게 최선입니다. 또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결정도 남자분이 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여자분이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는 게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하면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사람이나 이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여자분이 카톡을 하는데 잘 연락이 안 된다. 또 집에를 갔는데 뭐 집에 하고도 우리는 이제 집에 가게 돼도 매일 이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 어디가 있는지 뭐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심하면 위치 정보까지도 넣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이상한 행동들이 이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잘로나 페이스북이나 또 아니면 이제 휴대폰 검사에서 이제 얘가 뭐 남자친구가 있다 아니면 이상한 행동 반경이 있다 이럴 때 그걸 남자분한테 얘기해요. 그런데도 그 남자분이 상관없다, 나는 그 여자가 좋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런 경우도 한번 있었어요. 여자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남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이 남자분이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여자가 남자한테 벌써 약을 쳐놨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된 걸 아니까 자기 신랑한테 어떤 얘기를 할지 대충 아니까 회사에서 자기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를 깨고 이제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나는 또 다른 남자한테 보내려고 그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두 사람 중에 여자분을 더 믿을 수 있겠죠. 남자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그 어떤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카톡으로 하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그러고 나서 뭐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부가 한국에 들어갔어요. 뭐 둘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지만은 뭐 잘 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회사를 못 믿고 가끔 가다 보면 그렇게 또 뭐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들이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인연자에서는 뭐 이쁜 아가씨들은 일부러 가운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낸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이 있게 뭐가 있어요? 신랑분들이 저한테 보낸 경비는 100% 다 보존이 되는데 그래도
여성분들이 그렇게 말을, 왜냐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베트남 여자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뭐 순진하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아가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시는 거지. 그걸 뭐 회사에서, 아니 왜 우리 말을 안 들으시냐고 빡빡 우기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리고 또 가끔 가다 보면 한국에서도요, 이런 커플도 있습니다. 여성분이 집을 나갔다가 몇 달 만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잘 사는 커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커플 봤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것도 아니죠. 회사가 질 수가 없죠. 네? 본인이 선택하신 거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십니다. 그 옆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도와줄 뿐이지 그 책임을 회사가 지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본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요. 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본인 자신을 본인이 제일 알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고 본인한테 과한 여자,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여자를 만나면 당연히 사고가 생기겠죠. 근데 그 사고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고를 이 여자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처음부터 잘 살 생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지라. 말이 안 되죠. 법원에 가져가잖아요. 100% 여러분들이 지십니다. 이 여자가 한국에 가서 도망갈 생각이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려고? 100% 여러분들이 지세요.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왜 한국에 있는 회사들 그런 얘기 있습니다. 네? 여성분이 잘못한 여성분의 귀책 사유가 밝혀지면 책임을 지고 6개월 이내에 도망가면 50%, 8개월 이내에 도망가면 30%의 업체 비용을 받고, 개인 비용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비행기 값, 새로 만나야 되는 여자에 대한 생활비, 결혼식 비용, 그 다음에 교육비, 기숙사비, 이런 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업체 비용을 50%, 30% 이렇게 차등을 줘서 해준다, 이제 그런 계약서들이 있어요. 그거 업체 배불려주는 일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 받는다고 그 업체가 손해보고 일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이득의 30%, 자기가 이득을 조금 가지는 것 뿐이지, 쉽게 말하면 내가 1000만 원을 이득을 봐야 되는데 30%를 받다가 내가 300만 원을 가지면 내가 300만 원을 이득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업체에 무슨 손해가 돼요? 업체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하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잘 아는 업체지만 아예 이제 계약서에 그런 거 있습니다. 여성의 귀책 사유가 이제 발견되면 100% 반환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성의 귀책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실 겁니까? 여성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방법이 혹시 있으세요? 나갔는 여자 잡아가지고, 야, 네가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접근했고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그거 했다고 받지 않는 이상 그게 어떻게 입증이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주기 싫은 거를 그냥 그렇게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여기서 석 달, 교제를, 카톡으로 교제를, 내일 들어오시는 분도 한 두 달 정도 됐나?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카톡으로 교제를 하시고 들어오시거든요. 만약에 그 남성이고 여성분이고 카톡 교제 중간에 사장님 저 이 사람하고 안 맞아요 하면, 이 여성분이 잘못됐다는 걸 기약해서 입증을 하시라, 이런 얘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안 하면 돼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돼도 쉽게 말해서 여성분이
선물을 요구했다든지 뭘 요구를 했을 때도 그거를 이 남자분이 이해를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 남자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회사에서 중간에서 뭐 이건 이럴 수 있습니다 저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르마를 타주고 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 마음속에 이 여자분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를 하는 동안에 무슨 이상이 있다 이런 거는 있으면 저희들은 남자분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판단은 남자분 스스로 하십니다. 그 스스로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회사에서 이걸 했으니까 이만큼은 빼시고 이만큼 입금하시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 낸 비용은 100% 모자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성의 기척사유를 증명해라? 어떻게 증명하세요? 못하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도 되도 안 한 계약서나 말도 되도 안 하는 문구에 넘어가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회사는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고 법적 책임을 판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판결 받기가 힘드시다고.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서요, 베트남의 여자분이 여기에 재혼을 해서 애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초혼이라고 속이고 한국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혼인무효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으세요. 못 받으신다고요, 혼인무효. 안 되는 거에 억지로 희망 걸지 마시고 간결하게 하시면 좋아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그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십니다. 감사합니다.